안녕하세요, 유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주석 실장님 2023년 부동산 이제 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2023년 다 끝났죠. 그래서 24년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 전망부터 시작해서 현재 부동산 그리고 이주석 실장님 또 강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좀 현황, 왜냐면 시그니엘이 또 펜트가 신고가가 찍혔기 때문에 오늘 신규 현장들 아파트 가격들 한번 두루두루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이렇게 매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네. 전문가죠. 강남 토백이에다가 고급 주거를 예전에 청담동에서 부동산을 다 하셨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일단 새로운 걸 보면 이제 새로운 현장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고 내년 초에 열리는 게 강남 지역은 아닌데 이제 광장동에 포제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죠. 네. 아파트가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 보고 왔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고 아직 오픈 전이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청약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평당 1억이라는 가격을 청약홈을 통해서 했을 때 약간 뭐랄까 괴리감? 이제 일단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일단 대형 평형부터 가장 작은 게 이제 전용 84부터 이제 대형 평형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안에서는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84가 주력이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이제 전용 59도 네.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좀 대형 평형이다 싶으면 구축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PF 문제나 건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신규 분양하는 현장 자체가 되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던 청담동의 르엘 3일 네, 네. 그것도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그 르엘 같은 경우에는 르엘은 조금 있다가 네. 네, 퍼제스 이게 마무리 짓고 네, 광장도. 르엘은 좀 있다가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정확한 일정을 못 들었는데 1월인가 2월인가요? 1월 거의 말쯤에 1월 말쯤, 네. 1월 말쯤이고 내부는 네 멋있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이제 보고 왔는데 멋있습니다. 잘 해놨고 가면은 괜찮구나 아니 좋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평가해 보시고 하지만 80평형대에 달하는 그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그 모델하우스는 장구증명 3억을 하셔야만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 초반에는 초반에는 항상 근데 그런 거니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 물건 자체가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가격이 대중적이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상 이제 수면 위로 한번 드러날 거예요. 출렁이면서. 왜냐면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가 시작된다는 걸 어쩌면 전초전으로 내년 1월에 빵 찍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강남의 있긴 하이엔드 있었어요. 오피스텔이다 하는 것부터 네, 그런 것부터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말씀대로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급 항상 빌라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 있었으니까. 어쨌든 포제스는 그렇게 일정이 돼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방문해 보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르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네. 일단 준공 시기가 밀린 건 아니고요. 준공 시기는 이제 25년이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청약 일정이 밀렸죠. 왜냐하면 이제 공사 단가도 워낙에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분담금도 더 높아졌고, 기존 조합원분들의 그쵸. 지금 감리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 달인가 저번 달 말인가 이제 감리업체 선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까지 끝나야 청약 일정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 빠르면 2, 4분기 정도 빠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2, 4분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하반기로 밀리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네. 가을까지. 상반기가 되면 좋죠.
근데 하반기에 밀려도 루엘은 급할 게 없어요. 그죠. 기다리는 수가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급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대수가 뭐 진짜 많이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청약 그러다 보니까 급할 게 없. 저는 일단 하반기 보고요. 음. 네, 상반기에 나오면 좋습니다. 가장 네. 최상의 입지에 최상의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청담동도 그런 단지형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가 청담동 내 삼성동 빼고 청담동에는 공급된 게 거의 없었죠. 네. 네, 뭐 일단은 이런 고급 빌라트 한 개동짜리 그런 것들은 공급이 됐는데 그런 단지형 아파트는 자이? 자, 청담 자. 네, 청담 자이 빼고는 린든그로브가 있긴 했는데 그걸 그런 지금 자이나 레알처럼 그런 단지형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옆에 청담 효성빌라 자리에 에테르노 2, 네. 에테르노 압구정이 이제 또 준비 중에 있고 음, 거기도 금액대가 그거도- 어마어마하고 너 나와봐야 알겠죠. 네. 나와봐야 알겠는데 뭐 모든 걸 다 뛰어넘겠죠. 네. 그런 약간 고급 빌라트, 그런 약간 고급 주택, 최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들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주택들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공급되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그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거고. 그런데 이게 꼭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 자체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이제 금융 비용까지 하다 보니 그래서 좀 더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좀 빠르지 않나? 과하지 않나?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내년이 좀 중요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총선도 또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다들 금리가 내려갈 걸 확정시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는 한데 금리를 또 언제 내릴지는 몰라요 사실. 대출 규제를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그거는 둘째 치고, 금리는 일단 둘째 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공급이 다른 해보다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말씀하신 PF 부분도 문제되고 있는 게 건설사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맞죠. 네. 그 뭐 당연히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런 금융 비용이 부담 증가하고, 그다음에 PF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요즘에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이전에는 뭐 사전 계약률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면 지금은 이제 계약률이에요. 계약률 몇 프로 달성. 예. 실계약률. 그런 게 돼야 PF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에서 이제 못 넘어가고 본 PF를 못 받아서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시공 쪽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막혀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기존에 받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터진다, 뭐 임박했다, 이런 뭐 기사나 아니면은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급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분양 그죠. 된 것들, 미분양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은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PF 문제도 뭐 옥석 가리기만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는 쪽만 남겠죠. 그런 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나 좀 다른 뭐 신규 공급이나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년은 금리를 떠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공급이 안 될 것 같다. 신규 공급이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서울은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서울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생긴 거고, 지금 1기, 2기 신도시 생겼고 이제 3기 신도시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은 항상 모자란 지역이니까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누구나다가 직주 근접을 원하니까. 내년에 가격 오를까요? 가격이요? 근데 지금도 호가는 올라 있어요. 호가는 올라 있는데 실거래가 되는 가격을 보면 뭐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죠. 내려간 건 사실인데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겨울에 지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많이 이제 보러 다니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네. 그렇게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전세 수요라든지 이세 수요. 음. 근데 거기에 제일 중점은 내 집을 팔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보시긴 하는데 선택을 이동을 못 하시거든요. 아 이게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그니엘이 260억, 펜트하우스가 신고가가 찍히는 거 100억, 200억 시장은 별개고 거기랑은 다른 네, 얘기고. 이 지금 강남 안에 분포되어 있는 뭐 30억대 아파트들에 네. 대한 그 수요들이 다 노후가 됐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아니, 첫 번째는 일단은 이사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야. 이거야 뭐 임대를 놓든 아니면 뭐 팔릴 때까지 두든 음. 비워 놓든 난 일단 이사 가고 볼 거야 하시면 되지만 아닌 분들은 팔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게나 아니면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죠. 근데 사는 분 입장에서는 아 요즘 시기에 뭘 무슨 그 가격을 받냐. 난 더 떨어져 기다릴래. 그죠. 예.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이런 과정이라서 그거에 맞는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언론에 보면 막 이제 강남도 이제 떨어졌다 가격이. 아, 강남이 떨어지죠. 그래서 네. 그 사실상 뭐 저번에도 저희 같이 보면서 봤는데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0.2, 뭐 0. 몇인데 아. 서울 0.08. 막 이러니까 음. 그걸 또 떨어졌다고 이렇게 몰아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 동합이거든요, 그냥. 기사들 보면 강남도 5억 음. 뭐 5억이면 다른 지역 가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네. 그런데 강남도 5억 떨어졌다. 그럼 퍼센티지만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 뭐 50% 빠졌다. 뭐 40% 빠졌다. 그럼 강남이 50% 빠지면 감사하죠. 뭐 수요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보고 계시는 분들, 강남 진입 원하시는 분들한테 강남 50% 빠졌다. 그럼 들어오시겠죠. 근데 없어요. 50%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빠진 건 맞습니다. 좀 코로나 때 좀 과하게 오른 건 사실이고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강남에서 오래 계셨거나 아니면 그 정도 이제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좀 급하게 사셨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영끌 이렇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금리가 덩달아 뛰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튀어나오는 거는 빨리빨리 빠지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경매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예. 경매가 트렌드입니다. 예, 자금 충분하시고 그러시면 지금 같은 시기엔 경매 보는 것도 괜찮죠. 건물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강남 쪽에는 이제 원에디션이 이제 사전 점검이 맞아요. 끝났습니다. 네. 도생이랑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세수가 호실이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면서요. 도생이 주된 거다 보니까 저는 원에디션 이제 하기 전부터 전 괜찮은 천장 구조라고 높이가- 했어요. 구조 괜찮고요. 전 남양 집들이 되게 괜찮고 그리고 도생의 항상 단점은 공급을 빨리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것들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특히 주차.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원에디션 같으면 단지형이잖아요. 단지형 소형 단지가 되니까 소형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갔는데 이제 20평대 그리고 15평대 이렇게 봤는데 구조 괜찮아요. 괜찮고 깔끔하고 그리고 주차도 상당히 좋고 그냥 단지형이고 위치는 뭐 말할 거 없고 기존에 이제 스포일드 있던 그렇죠. 자리에서 이제 원에디션이라는 도생 아파트 단지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강남 쪽에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좋죠. 네, 많은 좋고. 수요들이 원래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그 뒤에 살아가지고 거기 좋아요.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제 기존 뭐 한 얼마 전까지 분양했던 것들 도생들이나 뭐 오피스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는 조금 더 저렴할 거고 왜냐면 어쨌든 분양가 대비해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좋고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평형 또 이 정도 위치 그러면은 저는 원에디션 되게 좋게 봅니다. 부동산 쪽은 뭐 내년에도 그렇게 뭐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뭐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근데 그건 언제 항상 그랬어요. 저 한 10년 15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는 그 시장 하이엔드나 이런 초고가 아파트 이런 거는 그 시장은 따르고 네, 그 시장은 따르고 고급 시장에 이제 뭐 200억 그것까지는 너무 뭐 대중적인 분들께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지만 이렇게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지역, 뭐 서울 전 지역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뭐 지방은 더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네가 이 동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 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근데 이쪽은 좀 비싼 동네인 건 맞습니다. 네, 비싼 동네인 건 모두가 맞고 원하는 동네고 강남 3구 자체는. 더 비싸질 거고요. 더 비쌀. 왜냐하면 가장 기본인 땅값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둔천주공 실거주 의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됐잖아요. 네. 아 폐지가 안 됐지? 안 됐죠. 안 됐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둔천 네. 선녀라고 해서 선녀가 옷을 벗었는데 못 주면 바보라 모르겠으나 아니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그 둔촌주공 살리기. 예, 뭐라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해야 되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왜냐면 그 당시 그 앞에 뭐가 터졌었어요.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었죠. 그렇죠. 예. 그거 플러스해서 만약 둔촌주공까지 터지면 나라에서 살렸죠. 예,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살렸으면 약속을 지키든가. 그러니까 투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네. 뭐 그걸 또 넘어서 근데 뭐 그게 원래 투기라고 표현하는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 안 되는 근데 다 거였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 살려놨다가 이제 와서 지금 너네 다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뭐 구제책이 나오겠죠. 뭐. 근데 그 너무 세대 수가 많아서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시끌시끌했잖아요. 저 공사비 때문에 증가된 공사비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시공사는 네, 큰일이 나는 거였고 뭐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글쎄요 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건 이건 아니다 해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는데 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야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가 지금 약간 혼돈이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쑥 다 걷어내고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해서 아니면 실거주를 해서 아니면 어떤 걸 해서 시간이 지나고 버티다 보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상승에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따라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저는 지금 요새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인천 쪽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인구 유입도 일단 많이 됐고 인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천시 GDP 자체도 올라갔고 신혼부부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5억대 아파트 기준이 거의 지금 7억대로 올라와 있어요. 신축 분양 가격이. 네. 요새 뭐 핫한 그 이병헌 아파트 미분양이 됐지만 왕로프라고 거기부터 검단 신도시 뭐 청라 이제 뭐 송도는 열애로 좀 빼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김포 옆에 그쪽 김포 옆에 인천에 있는 서구 일대가 지금 전반적인 전세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출 신혼부부나 이런 대출 규제는 거의 한 5억 6억인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거의 7억대까지 거의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전세 요새 좀 머리가 빠지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 2011년, 12년 이때쯤인가? 아무튼 10년대 초반이에요. 10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 집들을 안 사셨어요. 네, 지금처럼 부동산 더 떨어질 건데 집을 왜 사냐. 빚내서 그때 제가 뭐든지 일단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라고 해서 뭐 청담자이나 뭐 PM플러스 이런 거 사시라고 했는데 안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 전세만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제 기억은 제가 전세 계약만 정말 많이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그럼 전세 집 못 구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씨 그럼 빚내서 집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 전세가 많이 뭐 역전세다 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뭐 살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뭐 조금 깨끗하고 지역이 좀 더 좋고 교통이 좋고 하는 곳은 전세가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더 전세가 안 비싸져, 떨어져요. 더 비싸져 있어요. 갭이 가까워져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가까워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수요 좋고 그런 데는 전세가 잘 안 떨어지죠. 예. 수요가 없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역전세가 들어와서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탄탄하고 뭐 그런 데는 전세 가격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세가는 이제 물량.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 뭐 신규 공급된 대단지 아파트들 그런 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입주장에는 뭐 그건 맞춰가는 입주장에는 뭐 월세든 전세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지역의 전세가는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또 한 번의 갭 투자의 시기가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여기 브라이튼 노년 N사공 같은 경우는 뭐 37억대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거의 30억이기 때문에 7억 갭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신축임에도 이러는데 구축들을 좀 살펴보면 전세가율이 이제 내년 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봄 이사 시장에. 네. 근데 갭이 되게 가까워 오지 않을까. 이게 좀 보여요. 근데 그 갭이 가까워와도 대출에 대한 금리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거나 이렇다면 갭 투자의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뭐 한 팀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많죠. 실패도 예. 있죠. 금리가 좋아요,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락이 되고, 그렇다고 또 오르면 안 올- 올라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장담 올릴까요? 못해요. 네, 그렇죠. 올릴까요? 그렇게 하고 확률적으로 해서는 그래 내년 1년을 딱 놓고 보면 1년을 딱 놓고 보면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는데. 근데 저는 네. 제가 보는 건 내년에 내려간다기보단 유지가 좀 길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미국 쪽은 내리더라도 한국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차이가 있으니까. 이미 근데 차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전반적인 시장이 자꾸 막 내린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빚내서 집 사는 느낌의 조금 이제 언론이나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빚을 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시든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건 하실 수는 있는데 그 항상 다음을 생각하시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내가 뭐 이자 지불 능력이나 뭐 내 소득이나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고 그리고 현재 내 소득 상황에 잘 맞게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어느 정도 금액대가 높은 뭐 몇십억대 되는 것들은 솔직히 사실만 하니까 사시는 거고, 그리고 뭐 이자 지불 능력이든 뭐 사실만한 분들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잘 보시고 예, 그리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새 좀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러 다니시죠. 그러니까 강남이 사실 제일 빨라요. 좀 진짜 선수분들은 진짜 빨리 보러 다니시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네. 왜냐면 내년에 뭔가 나오기 전에 불확실하지만 내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째고 있어야 좀 뭐라고 하자 내 관심 지역으로 별표를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강남이 아닌 지금 인천 지역에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인천이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향후 나올 이제 호재성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아산병원, 청라 스타필드 뭐 그런 부분들 좀 영종도도 조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분들 강남 3구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요들이 선택할 때 신축이 또 없어요. 5억에서 10억대 사이의 아파트들이 쭉 봤을 때 뭐 남양주 신도시도 있고 뭐 밑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동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 신도시가 아니면 서쪽에는 인천 검단이 있는 거고 뭐 밑에 뭐 시흥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저는 제가 있기도 해서 조금 보고 있던 과정이었고 인천도 좋은 지역이죠. 인천도 분명 좋은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인식이 또 이제 인천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향후 조금 제가 초기 자금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엔 딱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젊은 수요들, 그러니까 어제 인구 감소가 그거 보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혼부부고 저의 밑에 세대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5구 사이즈나 그런 작은 사이즈의 신축 건물과 신축 도시들 생활 편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본 게 되는 거죠. 뭐 인천도 당연히 좋은 지역이죠. 뭐 어쨌든 서울이랑 가깝고 좋은 지역이고 뭐 인천 하니까 그 영종도인가요? 인스파이어? 네, 그게 네, 핫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존의 인프라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인천도 좋죠. 사실 좋은 것보다는요 밀려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밀려나는 건데 제 주변 서울 사람들이 다 김포로 오고 인천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울은 항상 모자라다니까. 그러니까
모자라고 가격 방어도 잘 되고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렇게 요즘 분들이 이제 그렇게 구축에 사느니 집은 살 때 좀 좋은데 좀 살아보자라고 해서 신도시나 신축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직장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도 조금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한 3억대 거의 뭐 59와 84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전세가율이 3억이에요. 분양가가 거의 5억인데 그러니까 뭐 얼레벌레 하면은 사는 게 낫겠는데 싶은 물건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쨌든 이사 성공적인 이사. 제 경험을 비롯해서 12월 달에 저도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만 임장도 다니고 물건도 보고 부동산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춥지만 조금 보러 다니세요. 보러 다니시면 1, 2월 달 안에 찬스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발표되거나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만 같아서 확실히 좀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지만 당장 입금하기 직전까지 부동산 사장님과의 관계, 통화, 여기 매물들 그러다 이 집주인님이 불안에 떨었을 때 한 1,000만 원 내려줬을 때 내가 잡아야 될 준비 요거를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뭐 전세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이사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뭐 많이 돌아보시는 게 좋긴 하죠. 많이 보시고 상황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찌됐든 뭐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몇백억 초고가 얘기하다가 네. 지금 쭉 전세까지 내려왔네요. 쭉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니까요. 뭐. 네.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부동산 가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 한 명 더 나라고 1억 주니까 지금 5억을 줘도 지금 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집 줘도 지금 생각할 판에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건 뭐 계속 바뀌겠죠. 바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올 거고. 근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바뀌면은 그 애기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싶으면 당연히 네. 이제 뭐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봐야 알아. 그러니까 저희 항상 이번 달 대봐야 내용은 알아. 그냥 뭐 연간 정상가 그냥 넋두리 같은 느낌이고 내년 딱 1월 돼야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월이요? 1월에 안 나올 텐데. 2월까지 구정까지인가요? 아니 선거 바로 앞이라 이것저것 뭔가 계속 소스를 지금 던지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선거가 확실하지는 앞이니까. 않지만 소스를 계속 던지다 보면 아니 소스만 던지지 말고 시행하라고. 그래도 그거에 맞게 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선거도 바로 앞이고 하다 보니 이것저것 뭐 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시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거스르지 않고 그거에 맞게 하시는 게 맞죠. 그죠. 네,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잘 보고 계시다가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정책 발표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또 지금 상황대로 맞게 하시면 되고. 네, 맞습니다. 자, 뭐 대강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원래 요새 너무 이제 정신없고 힘든데 사실 계속 정보 들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년을 위한. 그렇죠. 거기서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쪼고 있는 거고 단어 선택이 좀 너무 저렴한가? 쪼고 있다가 뭐 선거 후에 바로 대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직전에 거의 선거 후에 대응하시겠네요. 선거 직전에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조금 보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다시 나가면서 다양한 얘기들 일단 해봤고요. 또 내년에 또 다른 얘기로 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석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